공간 음향 들으려면 여러 개 스피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과거 서라운드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공간음향 콘텐츠 제작회사 오디오가이 사운드 360의 최정훈입니다. 처음이 공간음향 제작을 할 때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레오 음향과 과거의 서라운드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왔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을 우리가 다시 답습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2020년 공간음향 음원 제작이 전 세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에 미국의 플랫폼 타이달에서 돌비 애트모스 형식의 공간음향 음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2020년도부터 함께 공간음향을 제작하게 됐고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의 BTS 예트컴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음향 라이브 스트리밍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요.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5만 명, 6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 공연을 관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40만 명,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로는 테아트르폰이라고 하는데요. 극장에 아주 단순한 형태의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오페라 공연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소리로 듣는 시도가 사실 189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들이 역시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원음보다 훨씬 떨어지는 음향적인 이질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의 감상의 100년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과거 모노, 스테레오, 그리고 지금의 현재 공간 음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서 청취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스피커보다는 모바일 디바이스, 즉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됐습니다. 공간 음향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합니다. 공간 음향 들으려면 여러 개 스피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과거 서라운드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내 몸을 감싸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만큼 여러 대의 스피커가 필요했지만 과거 70년대에 개발된 지금의 공간음향 기술 가운데 바이노럴이라는 상당히 효과적인 공간음향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노럴 기술은 헤드폰과 이어폰에서만 효과가 나고 스피커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년대 개발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음악 감상을 과거처럼 헤드폰,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바이노럴 음향 기술을 통해서 입체음향, 공간음향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과거에는 입체음향, 서라운드, 3D 사운드라고 불렀던 공간음향 기술이 오브젝트 베이스의 인코딩과 디코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핸드폰 내장 스피커부터 타블렛, 컴퓨터, 노트북 이 세상에는 모든 유무선 헤드폰, 이어폰들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간음향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후면은 단순히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태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장과 같은 공연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공연 콘텐츠들은 우리가 평면적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보게 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의 경우는 공간 촬영이 가능하게 됐죠. 하지만 사운드는 단순히 스테레오로만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이질감이 생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경우는 2년, 3년 전부터 애플 뮤직에서 공간음향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간음향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해오고 맥북이나 아이맥, XDR 디스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음향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애플이 시장의 흐름을 크게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AR 글라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확실하게 뒤바뀌는 상황이 될 때고 이러한 초반의 신기술이 음악 콘텐츠와 예술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예술, 음악,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정, 감동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지만 BTS와 블랙핑크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외모? 조명? 춤? 물론 맞죠. 당연하죠. 하지만 본질은 음악입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리, 즉 사운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걸 통해서 경험과 생각들,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죠. 예술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기술은 어떨까요? 기술 테크네와 예술 아르네의 그리스어의 어원이 동해
동일하다고 하죠. 오래전에는 예술과 기술이 하나의 몸이었는데 왜 지금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할까요? 사람의 감각에는 기술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전달을 하죠. 사실 사운드, 공간음향만 해도 공연과 음악 콘텐츠에만 도입할 수 있는 한정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프리미어 리그와 슈퍼볼 같은 경기들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생중계가 됩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들 같이 듣게 되면 마치 내가 경기를 직관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공연에서의 유의미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아티스트들은 소수의 팝스타의 콘텐츠들에 머물러져 있다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보다 넓은 미래에서는 어떨까요?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는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이 보편화되는 순간 온라인 공연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기점이 먼 미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공간음향 라이브 스트리밍부터 블랙핑크와 에스파, 트와이스, 세븐틴, 싸이 등 국내에서 제작되는 K-팝 공간음향 프로젝트의 약 70-80%의 작업의 점유율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간음향을 통해서 음악과 스포츠, 예능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소리로 이동하는 측면에서 큰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